예, 안녕하세요. 산업연구원장 장지상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2021년 내년의 경제 산업 전망입니다. 먼저 말씀드릴 순서는 우선 올해 국내 실물 경제 동향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다음에 역시 우리 경제가 수출을 많이 하고 외국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대외 여건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외 여건을 세계 경제 성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유가라든지 환율이라든지 이런 걸 중심으로 내년에 대한 전망을, 대외 여건 전망을 한 다음에 이를 토대로 내년 우리 국내 거시 경제를 우선 전망하겠습니다. 이런 국내 거시 경제의 전망을 토대로 우리나라 이 12대 주력 산업에 대해서 전망을 해보기로 하고, 마지막으로는 향후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조금 간략히 언급하는 걸로,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국내 실물 경제의 동향입니다. 2020년 올해 우리 국내 실물 경기는 초기에는 상당히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나빴는데, 그 영향이 서서히 완화되면서 우리가 원래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빠른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예컨대 실질 GDP 같은 경우에는 1, 4분기에는 1.4%가 성장했지만은 2, 4분기에 들어와서 코로나 영향으로 2.7% 마이너스 2.7% 성장했다가 3분기에 들어오면서 3, 4분기에 들어오면서 그 감소 속도가 완화돼서 마이너스 1.3%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그 부문별로 보면은 수출은 우선 주요국들의 어떤 경제활동 재개 등으로 감소폭이 빠르게 축소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수 부분을 보면은, 내수 부분은 크게 이제 민간 소비하고 설비 투자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민간 소비는 3분기 연속 감소세가 이어졌지만은 설비 투자가 상대적으로 증가세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 이 생산을 보면 서비스업 생산은 4월 이후에 증가율 감소세가 4월 이후에 다소 완화가 됐고, 광공업 생산은 6월 이후에 증가율이 회복세로 돌아섰습니다. 전체적으로 코로나19 영향이 하반기에 올수록 완화되면서 생각보다 빠르게 반등을 했다,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 있고, 경기 관련 지수도 선행지수와 동행지수 모두 다가 6월부터 동반에서 상승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대외 여건에 대해서 크게 한번 전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크게 이 전망은 세계 경제가 전체적으로 얼마만큼 성장을 할 것인지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역시 우리는 원유에 의존을 많이 하니까 유가가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게 또 세계 경제에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그래서 유가의 전망, 그 다음에 환율에 관해서 이제 보겠습니다. 먼저 2020년에 세계 경제가 어땠나를 보면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상반기에 성장세가 급락했다가 하반기에 들어와서 다시 반등으로 전환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 그림에서 제일 끝에 보시는 것처럼 W자로 지금 돼 있죠. 그거를 우리가 보시면 되는데, 대체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미국하고 일본, 유로권, EU 등은 연초에 코로나19 때문에 2분기에 마이너스로 성장률이 급감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반기 들어서 반등세로 전환이 됐고, 중국의 경우에는 1분기에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이후에 2분기부터
플러스 성장률로 상대적으로 굉장히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세계 경제의 2021년의 전망에 대해서 보면은 뭐 한마디로 전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도 뭐 밑에 한번 읽어 보시면 되고, 그 전체적으로 우리가 큰 추세를 보면 내년에는 선진권의 어떤 완만한 회복과 개도국 이머징 마켓의 강한 반등 속에서 아마 플러스 성장률이 될 거다. 그래서 밑에 그 표에 보시면은 IMF나 OECD에서도 세계 경제 성장률이 올해는 각각 마이너스 4% 중반대로 마이너스 성장을 했지만은 내년 2021년에는 OECD가 5%, IMF는 그보다 약간 높은 5.2% 정도 성장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다시 이 코로나19가 다시 재유행을 해가지고 유럽 일부가 지금 봉쇄 조치에 들어갈 태세가 있고, 미국도 지금 상당히 다시 이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고, 물론 지금 이제 영국이나 미국을 비롯해서 이제 백신 그 주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또 어떻게 될지 또 그것도 우리가 감안해보면 결과적으로 이런 코로나19의 향후 전개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불확실성은 아직 그대로 여전하다. 플러스 성장을 회복을 하겠지만 상당히 불확실한 측면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가에 대해서 보시면은 올해 2020년 유가는 코로나19의 팬데믹 이후에 뭐 수요 감소 때문에 그런 불안 때문에 아주 유가가 엄청나게 내렸습니다. 그렇지만은 5월 이후에 산유국들의 어떤 감산 노력하고 주요 국가들의 경제 활동 재개로 40달러 수준까지 반등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최근에 또 중국이나 인도가 생각보다 수요 회복세가 좀 둔화되고 있고, 미국, 유럽의 코로나19의 재확산 우려 이런 것 때문에 변동성이 지금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 2021년의 유가를 전망해 보면은 뭐 내년에는 어차피 그 세계 경기가 전체적으로 좀 회복될 거다. 이렇게 보면은 그 세계 경기 회복에 따라서 원유 수요가 증가할 테니까 상승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은 코로나19의 영향이 아직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못 벗어나기 때문에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한 연평균으로 보면 한 40달러 후반대가 예상이 되는데, 그 밑에 표에 보시면은 2021년에 상반기 두바이유 기준으로 상반기는 45.5달러 배럴당, 하반기는 49달러, 이렇게 해서 연간에 한 47달러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환율에 대해서, 이 환율도 사실 우리 경제가 수출에 많이 의존하기 때문에 환율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죠. 2020년 올해는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거기 밑에 그림에 보시다시피 이제 이 상승 추세를 이어오다가 하반기 들어서 하락으로 전환했습니다. 예컨대 지금 연초에 코로나19가 팬데믹으로 이제 이 세계적으로 이게 이 코로나19가 확산이 되면서 금융시장이 불안하고 이래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굉장히 심화됐습니다. 그래서 그 안전자산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달러니까 달러 가치가 상승하고, 그래서 연초에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달러당 우리 원이 굉장히 값이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3분기에 들면서 코로나 확산세가 국내적으로 좀 둔화되고 주요국의 경제활동 재개 등으로 위험스러운 심리가 회복돼 가지고 하락세로 전환했는데, 이 하락세로 전환하다가 최근에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게 있어서 달러를 또 더 많이 푼다, 이렇게 되니까 다시 원달러 환율이 급등했다가 최근에 다시 이제 안정화되는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내년에 환율에 대해서 예상을 해보면 2020년 대비해서는 평균적으로 좀 하락할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2021년 원달러 환율은 전반적으로는 하락세, 작년 대비 즉 2020년 대비 하락세 속에서 상저하고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컨대 지금 밑에 표를 보시면은 2021년 상반기에는 달러당 한 1,090원 정도, 하반기에는 1,130원 정도 해서 연간 평균으로 1,110원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요. 이 달러화가 약세 요인이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글로벌 경기 회복 국면이 있고 미국의 경기 보양책으로 달러 공급이 추가로 확대될 것이다 하는 게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원화가 강세가 되는 그런 그 요인으로는 국내 경기가 굉장히 빨리 회복되면서 해외 자본이 유입되고 중국 수출이 증가되는 거, 이런 것들은 원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021년 국내 경제에 대해서 한번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2021년 그 국내 경제 전망에 전반적으로 한번 개관을 해보면은,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저희들 그 키에트 내에 우리 연구진들이 다양한 예측을 해본 결과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2021년 한국 경제의 실질 GDP 성장률은 한 3.2% 정도 성장할 거다, 이렇게 다른 기관들보다 조금 낙관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전체적으로 이제 코로나19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기는 하지만 내수하고 수출의 점진적인 개선 플러스 작년에 역성장을 했죠. 작년에 마이너스 성장을 했기 때문에 다시 이제 작년에 워낙 성장을 못했기 때문에 이제 기저효과로 2020년보다 조금 높은 3.2% 정도로 성장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를 이제 부문별로 한번 실질 GDP를 구성하고 있는 부문별로 보면은 실질 GDP를 구성하고 있는 부문이라는 거는 소비, 투자, 그 다음에 순수출 이런 거죠. 그래서 먼저 수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 수출은 전체적으로 코로나19에 대해서 이제 각국이 한 1년 동안 겪었다 이거죠. 1년 겪다 보니까 이제 대응력이 일단 강화됐다. 그리고 또 최근의 소식이긴 하지만 백신이 보급돼 가지고 부정적인 영향이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들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해볼 수 있고, 거기다가 중국과 미국 그리고 EU 이런 주요국의 경기 회복에다가 전년에 우리 2020년에 수출이 정말 마이너스로 갔으니까 그거에 또 기저효과까지 하면은 수출은 대체로 한 10% 이상의 큰 폭의 증가가 증가가 예상된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수, 이게 소비하고 투자로 이루어지는 내수인데, 내수 부분을 보면은 소비는 일단 조금은 증가는 할 겁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즉 2020년에 워낙 원래 2020년에 워낙 감소를 했기 때문에 그 기저 효과 때문에 개선은 되겠지만은 개선 폭이 그렇게 안 클 거다. 즉 개선 폭은 제한적이지만은 개선될 여지가 크다. 대신에 투자가 설비 투자하고 건설 투자로 나누어 보더라도 이 양자가 모두 굉장히 견조한 증가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다만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불확실성이 향후 내년 국내 경기의 향방의 어떤 주요 관건이 될 텐데, 대외적으로 보면은 우선 주요국들 미국이나 중국이나 EU나 이쪽에 주요 나라들의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들 있죠. 그런 나라들의
경기 회복 양상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나라들의 경기 부양책이 얼마나 그 효과가 얼마나 지속될 건지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변수는 이제 미국과 중국의 어떤 첨단 기술을 놓고 이렇게 대립하는 문제 이것들이 어떻게 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을 할 것이고 국내적으로 대내적으로는 우리 정부가 선언한 한국판 뉴딜 정책이 과연 어느 정도로 이 경제의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겠느냐 이게 이제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반도체 수출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표에 보시면은 뭐 실질 GDP가 2021년에 3.2% 상반기보다는 상저하고로 상반기는 2.9% 하반기는 3.5% 이렇게 돼 있고 그 밑에 이제 민간 소비, 건설 투자, 설비 투자, 수출 수입 이런 식으로 무역 수지까지 해서 그 밑에가 이제 그 GDP를 구성하고 있는 부문 각 부문별로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이 GDP 구성 부문별로 이제 2020년 올해의 동향하고 21년 전망을 한번 각각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 민간 소비입니다. 그 민간 소비는 2020년 올해에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소비 활동이 제약됐죠. 근데 그게 이제 제약됐는데 하반기부터 상당히 이제 완화를 시켰습니다. 완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원을 했는 정책 지원이 효과가 이제 떨어지고 축소되고 하반기에 올수록 그다음에 코로나19 재확산 8월 달에 한번 하고 지금 또 다시 재확산되고 있죠. 이게 장기화되면서 이제 부진이 계속 소비는 계속 부진이 지속됐습니다. 근데 지금 그 표 5에 보시면은 민간 소비가 2020년에 1분기가 전년 동기비로 마이너스 4.8, 2분기는 마이너스 4.0, 3분기는 마이너스 4.5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4% 중후반대로 전체적으로 소비가 감소했습니다. 2021년에는 이런 민간 소비가 전체적으로 2021년이 되면은 2021년에는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즉 올해 대비 아마 한 내년에는 한 3%대 정도로 증가할 거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사실은 기저효과만 생각한다면은 작년에 4%대로 이렇게 소비가 부진했으니까 올해는 상당히 원래 4%대로 이렇게 소비가 부진했으니까 내년에는 굉장히 많이 좀 증가를 해야 되는데 이 개선될 여지가 크지만은 사실상 코로나19 때문에 이 실업자가 늘었고 취업자 수가 많이 줄었죠. 고용이 부진하고 그다음에 가계 부채가 증가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이 주택값이라든지 전세값이 엄청 올랐죠. 그런 어떤 주거비용 부담 증가. 그다음에 기업 실적이 또 감소하다 보니까 임금 상승률도 그렇게 안 높을 겁니다. 그다음에 이미 정부가 추가 경정 예산을 서너 차례 편성을 해갖고 더 이상 추가 부양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이 있겠느냐 뭐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기저 효과로 인해서 개선될 여지가 크지만은 그 개선 폭은 상당히 제한적으로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게 민간 소비고요. 다음으로 이 투자에 대해서 볼 텐데 투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기계나 장비에 대한 기업들의 설비 투자하고 다른 하나는 우리나라가 다른 그 나라에 비해서 건설업의 비중이 좀 큽니다. 그래서 건설 투자가 또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건설 투자를 해서 투자를 설비 투자와
건설 투자로 나누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에 설비 투자는 어땠느냐? 2018년 이후에 계속 설비 투자는 감소세를 보여왔습니다. 밑에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그 중간에 0%를 기준으로 증가율인데요. 0% 기준으로 보면은 그 2018년에 들어와서 이제 그 다시 0% 이상으로 이제 다시 2분기 이후에 다시 이제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분기 이후에 계속 감소세를 보이다가 원래 그 2010년 이후에 0% 이상으로 이제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다가 이제 지금 원래 1분기에는 상당히 그 1분기부터 증가세로 증가돼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설비 투자가 내수에서 소비보다는 설비 투자 혹은 전체 건설 투자들이 좀 이 증가세를 이끌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하고 이제 같은 맥락이죠. 그러면 설비 투자의 2021년에 대한 전망은 어떠냐?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한 7% 정도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는데요. 이거는 그 전체적으로 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나오느냐 하면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있지만은 백신이나 치료제에 대한 어떤 기대감, 특히 이제 반도체를 비롯한 ICT 부문에 비대면 사회가 활성화돼 가지고 비대면 그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ICT 부문에 있던 선제적 투자 수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해서 아마 견조한 증가세가 유지가 될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건설 투자에 대해서는 2020년에는 보면은 상반기에 이제 코로나19 영향으로 이 건설이 지연됐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긴축 기조가 돼가지고 건물 건설이 부진했죠. 그러나 다만 정부의 토목 건설 투자 증가로 전년보다는 감소폭이 축소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2021년은 어떻게 될 거냐? 2021년은 건설 투자가 전년보다는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왜? 그것은 원래 우리가 내년에 예산 편성했는 것을 보면은 공공 인프라 관련해서 정부의 SOC 투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전년보다 건설 투자는 한 3.2% 정도 더 증가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GDP 구성 부분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이제 수출입을 보겠습니다. 2020년에 그 수출입 동향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서 2분기에 수출이 엄청 줄었습니다. 급감했다가 하반기에 들어서 뭐 마이너스긴 하지만 전년 대비 마이너스긴 하지만 그 감소폭이 서서히 줄고 있습니다. 산업별로 수출입을 보면은 산업별 수출은 크게 보면 대부분 품목에서 원래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은 다만 반도체라든지 컴퓨터 등 ICT 품목은 증가했습니다. 그 수출 증가율을 보시면은 2020년 표 6에 2020년에 1월부터 11월까지 수출 증가율이 나와 있는데요. 2020년에 보면은 컴퓨터와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전부 마이너스로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수출의 지역별로 보면은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은 소폭 감소에 그쳤습니다. 그쳤으나 아세안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중동이라든지 이런 다른 대부분 지역은 수출은 두 자릿수 이상의 대폭적으로 감소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중 수출은 사실 중국이 빨리 그 코로나19로부터 회복이 돼가지고
하반기부터 이제 증가세로 들었고 미국 수출도 코로나19 재확산세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 재개로 감소폭이 축소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2021년의 그 수출입 전망이 어떻게 될 거냐 한번 보겠습니다. 수입이네요. 이거는 지금 올해 수입입니다. 수입에 2020년 수입에 대해서 지금까지 수출을 받고 수입에 대해서 보면은 2020년 올해 수입은 코로나19 때문에 경기가 부진해서 했고, 그 다음에 유가가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원유 등 1차 산품 수입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다만 반도체는 아까 보지만은 그 경기가 좋았죠. 그래서 반도체 제조용 장비라든지 이런 자본재 수입은 증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2021년 수출입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은, 자, 2021년의 수출입에 대한 전망을 보면은 한마디로 경기가 회복되고 또 기저효과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두 자릿수로 반등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수출은 코로나19에 대한 각국의 대응 능력 강화와 백신의 보급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그 가운데 중국과 주요국의 경기 회복, 거기다가 기저효과 등을 감안하면은 대폭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 밑에 표를 보시면은 통관 기준 수출이 2021년에 상반기에는 13.1%, 하반기에는 8.8% 증가해서 연간으로 10.8% 정도의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입은 반도체 장비라든지, 그 다음에 장비 수입이라든지 혹은 국제 유가의 회복세, 그 다음에 기저효과 등으로 증가가 예상되긴 합니다만은 위축된 수요 부문이 그 회복세가 더디고 코로나19 영향으로 수출이 증가하는 것보다는 좀 적게 9.8%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1년 내년 전체 무역 수지는 2020년 무역 흑자가 435억 달러인데요. 올 내년에는 아마 531억 달러 정도로 증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12대 주력 산업에 대한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12대 주력 산업에는 뭐가 포함되느냐 하면은 우선 자동차, 조선, 일반 기계, 이 세 개가 시스템 산업이라고 합니다. 부품을 갖고 와서 조립해서 만드는 산업이 제품을 그렇게 조립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시스템 산업이라고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철강, 정유, 석유화학, 섬유, 이 네 산업은 소재 산업이라고 합니다. 이 소재 산업은 다른 산업에서 물건을 만드는데 소재를 제공해주는 산업이다. 이래서 소재 산업의 4개, 시스템 산업의 3개, 그 다음에 나머지 5개는 ICT 산업인데요. 반도체, 2차 전지, 디스플레이, 가전, 정보통신기기, 이런 5가지가 이 ICT 산업입니다. ICT 산업의 로 5개, 이렇게 해서 총 12대 산업, 주력 산업에 대한 전망을 해볼 텐데요. 이 산업 전망을 하기 위해서는 이 주력 산업을 둘러싼 이 대외 여건의 변화와 대내 여건의 변화를 우선 한번 봐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그 주력 산업을 둘러싼 대외 여건의 변화를 보는데요. 대외 여건의 변화는 크게 이제 세계 수요가 중요하겠죠.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그 세계 수요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 세계 수요는 그렇지만 우리가 또 직접적으로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의 수요가 어떠냐, 그것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 수요, 주요 수출국 수요를 보죠. 그 다음에 뭐 세계 수요가 아무리 좋고 주요 수출국 수요 여건이 좋아도 우리하고 경쟁하는 나라가 있고, 우리나라하고 경쟁하는 나라가
우리보다 더 잘해버리면은 우리는 수출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중요한 또 하나의 포인트가 글로벌 경쟁 여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에서 그 기업들이 외국에다가 공장을 많이 지었습니다. 그런 공장들이 거기서 생산을 해가 현지에 판매를 하게 되면은 국내에서 생산해가 수출을 많이 못하고 거꾸로 또 해외 생산 부분들이 국내로 역수입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대외 여건에서 이 해외 생산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가 하는 부분도 우리가 많이 고려를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수출하는데 우리가 물건값을 잘 받으면은 수출이 좋죠. 좀 적게 수출해도 물건값이 좋으면은 수출액이 많아지니까 그 제품 단가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차례차례로 한번 보면은 대외 여건, 그 주력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외 여건에서 먼저 세계 수요 여건을 보면은 2021년에는 코로나19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겠지만은 일정 부분은 회복은 된다. 예컨대 환경 규제가 좀 주요 이슈로 부각되면서 조선이나 2차 전지 등에 대한 세계적 수요가 좀 증가할 거고, 그 다음에 비대면 사회로 전환하고 이러다 보니까 정보통신기기나 반도체 등의 섬유 뭐 이런 데 대한 어떤 그 수요가 확대되는 이런 부분, 일정 부분 회복되는 부분이 있다. 자, 다음으로 주요 수출국의 수출 시장의 여건을 한번 보면은 주요 수출 시장 대부분이 회복세를 기록하겠지만은 회복 강도는 산업별로 국가별로 상이할 거다. 근데 자동차는 미국 시장이 큰 폭으로 회복이 기대가 되고, 베트남의 경우에는 섬유나 가전에서 빠른 회복세를 보일 거다. 중국은 원래 중국이 빨리 성장해서 우리가 하반기에 좀 덕을 봤는데, 중국의 경우 내년에는 2020년에 좀 경기 상황이 좋았기 때문에 그 기저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하고 경쟁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쟁되는 부분이 많으면은 중국이 좋아지면은 우리가 조금 나빠지겠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하고 경쟁 관계에 있는 일반 기계라든지 섬유라든지 가전이라든지 정보통신기기 등에서 중국에 수출하는 부분은 조금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글로벌 경쟁 여건을 보겠습니다. 2021년에도 이제 중국의 부상으로 사실 해외에서 우리나라하고 경쟁이 격화될 것입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의 문제는 미국 대선 결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이든이 바이 아메리카, 즉 자국 산업 보호 정책은 지속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경쟁 여건이 좀 해외 경쟁 여건은 안 좋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 생산입니다. 해외 생산은 주요 업종의 해외 생산 능력이 지금 확대되고 있고, 또 코로나19로 해외 생산이 좀 잠정적으로 좀 정상적으로 안 돌아갔던 게 이제 2021년은 정상화가 되기 때문에 해외 생산되는 부분 때문에 우리가 수출이 좀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고, 또 내수에서도 이 해외 생산된 부분이 내수로 들어와 가지고 경쟁 여건이 좀 내수 쪽으로도 좀 이 생산에 영향을 미칠 거다, 이런 이야기고, 제품 단가로 보면은 유가나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것이고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그 다음에 제품 고급화 등으로 이 대외 글로벌 경쟁 여건이나 국내 경쟁 여건이 안 좋아, 경쟁이 심화되겠지만은 단가는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대내 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내 여건에서도 우선 시장 수요 여건을 봐야 되겠죠. 수요 여건을 보면 소비 촉진 정책에 의해서 2020년에 수요가 이미 실현돼 버렸던 그 자동차나 조선이나 가전, 이런 것들은 조금 부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고, 나머지 이런 것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은 수요 산업의 어떤 수출 확대, 여기에 힘입어서 국내 수요 여건은 상당히 개선될 전망입니다. 국내 경쟁 여건을 보면은
국내 시장에서 해외산 제품과의 경쟁이 심화됩니다. 그렇지만은 일부 산업은 신제품이 나오고 또 국내 생산 라인이 고도화돼 가지고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컨대 그 일반 기계나 철강, 석유화학, 섬유 등등은 중국산이나 우리 기업의 해외 생산 제품 수입 증가로 좀 고전을 할 거다. 조금 더 애로가 발생할 거다. 그러나 자동차, 고급차 라인업이 많이 확대됐습니다. 정유나 2차 전지는 고도화 투자, 반도체는 파운드리, 그 다음에 OLED 디스플레이 그런 국내 경쟁 여건은 좀 좋아질 거다 이런 이야기고 공급 능력을 보면은 2020년 대비해서 대체로 양호해지며 업종별 차이가 좀 뚜렷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각 주력 산업별로 한번 이 전망을 해 보겠는데요. 지금 먼저 수출 부분을 보겠습니다. 수출이 산업별로 어떻게 되냐는 이 표를 보시면은 좀 쉽게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반도체, 2차 전지, 정보통신기기 이런 ICT 산업 중에 요 세 산업은 증가세가 지속될 거다. 왜? 정보통신기기는 비대면 사회로 전환하는 이 계속될 거고, 그 다음에 반도체는 그거로 인해서 수요가 증가할 거다 이거죠. 또 역시 그 다음에 대규모 투자도 일어나서 공급 여건도 되고, 그 다음에 2차 전지는 해외 수요가 증가가 돼서 증가할 텐데 다만 2차 전지는 외국에서 생산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증가폭은 수출은 증가폭이 제한될 거다 이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작년이 아니라 원래 마이너스로 성장했던 것이 이제 다시 수출이 플러스로 증가세로 전환하는 것들은 자동차, 조선, 일반기계, 철강, 정유, 석유화학, 섬유, 디스플레이 이런 겁니다. 그 수출이 증가하게 되는 그 요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수출 증감의 주요 요인을 쭉 써놨으니까 한번 그거를 참조해서 보시면 될 거고, 다만 가전의 경우에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였습니다. 마이너스였는데 마이너스 1.9%인데 원래 수출이 내년에 돼도 이렇게 확 플러스로 돌아서는 것은 아니고, 다만 감소세가 마이너스 1.9에서 마이너스 0.8로 감소세가 완화가 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왜 그러냐? 해외 생산 확대나 중국과의 경쟁 심화로 경쟁 여건은 악화되겠지만은 이렇게 감소세가 완화될 수 있는 거는 우리 LG나 삼성에서 특히 마이크로 LED 제품, OLED TV 같은 이 프리미엄 제품들을 내놔가지고 그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서 그래도 감소세가 완화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력산업 12대 주력산업의 내수 부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수 부문을 보는데 이 표를 보시면 되겠죠. 이 표를 보시면은 여기서도 역시 정보통신기기, 반도체, 2차 전지 요 세 개는 역시 작년에 2020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지속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기기는 5G 시장이라든지 신제품 출시, 반도체는 SSD 수요 증가, 2차 전지는 역시 전기 자동차 수출이 증가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이제 증가할 거다 이런 이야기고, 나머지 또 중간에 보시면은 일반 기계, 철강, 정유, 석유화학, 섬유, 가전 이런 쪽은 원래 내수가 마이너스였는데 내년에는 전부 플러스로 증가될 것이다. 거기에는 기저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서 이 수요가 확대돼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일반 기기 같은 경우는 반도체 설비 투자가 증가해서 그럴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는
내수가 감소세가 완화될 거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 작년에 엄청나게 디스플레이가 소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는데 올해는 2020년에는 많이 줄었는데 마이너스 12%로, 내년에는 마이너스 1.1%로 디스플레이는 감소세가 완화될 거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마이너스로 가느냐 하면은 LCD 생산 부분이, LCD가 완전히 경쟁력이 중국한테 완전히 밀려가지고 LCD 부분은 이제 중국에 다 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LCD의 소재 수요가 위축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와 조선은 2020년에는 내수가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다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미 대기 수요가 기실현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작년에 워낙 좋았기 때문에 아마 자동차 조선은 내년에는 21년에는 감소세로 전환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수입 부분입니다. 수입 부분인데, 이 수입은 전체적으로 그 산업별로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그 상당히 수입도 이제 뭐 많이 증가할 텐데요. 우선 자동차, 정보통신기기, 가전, 반도체, 2차 전지 이쪽은 증가세가 계속 지속될 거다. 쉽게 보시면 뭐 ICT 산업은 대체로 다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가전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그 디스플레이 일부 이런 거 빼고는. 그다음에 일반 기계, 철강, 정유, 석유화학, 섬유, 디스플레이는 작년에 수입이 마이너스였는데 감소했는데, 올해는 마이너스였는데 내년에는 전부 다 플러스로 돌아서서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조선은 이제 올해 좋았기 때문에 내년에 수입이 기저효과 때문에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종합을 한번 해보면은 이 시장에서 이제 수출, 우리 기업들이 생산하는 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출을 하거나 내수에서 소비를 하거나 그렇게 될 텐데, 수출과 내수에다가, 근데 그 중에 우리가 내수에서 소비하는 것 중에는 우리 기업이 생산하지 않은 것도 소비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수입입니다. 그래서 내수 플러스 수출 플러스 내수 마이너스 수입 이렇게 하면은 그게 전체적으로 우리 기업들의 내년에 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종합하면 그게 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거를 한번 종합을 해서 한번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보면은 역시 정보통신기기, 반도체, 2차 전지 이거는 증가세가 계속 올해 이어서 내년에도 증가세가 지속이 될 것이다. 근데 제일 밑으로 가서 가전하고 디스플레이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 이어서 내년에도 감소가 되겠지만은 생산 증가율이 생산이 감소되겠지만은 그 감소세가 완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자동차, 조선, 일반 기계, 여기 시스템 산업, 그 다음에 이 시스템 산업의 세 가지 하고, 그 다음에 철강, 정유, 석유화학, 섬유의 요거는 소재 산업이라고 그랬죠. 소재 산업 네 가지는 전체적으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증가세로, 감소해서 증가세로 전환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되고, 그렇게 예측한 기본 요인은 오른쪽에 작은 글씨로 다 써놨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뭐 상세하게 설명을 안 드리고 읽어보시면 아실 거기 때문에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표는 뭐냐면 기상도입니다. 산업별로 수출 부문별, 산업별 부문별 수출, 생산, 내수, 수입에 대해서 우리가 기상도로, 근데 지금 태양이 두 개다 그러면 이거는 10% 이상 증가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고, 태양이 하나다 그러면 5%에서 10% 사이로 증가할 것이라는 이야기고,
흰 구름이 하나다. 이거는 그러면 0%에서 5% 증가로. 그 다음에 검은 구름은 하나는 0% 마이너스 5에서 0%. 그 다음에 우산 하나는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10% 정도로 감소한다. 이렇게 이제 겁니다. 전체적으로 수출을 보면은 가전 빼고는 다 증가죠. 그리고 증가에도 그냥 태양이 많습니다. 그렇죠. 수출이 상당히 전망이 밝다. 그 다음에 내수는 보면은 상대적으로 뭐 우산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검은 구름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흰 구름이고, 그 태양이 많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근데 수입은 좀 햇빛이 많죠. 햇빛이 많고, 그리고 검은 구름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수출처럼. 그래서 이거를 다 종합해서 나오는 것이 이제 생산이고, 생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검은 구름은 가전하고 디스플레이 두 개고 마이너스다 이거죠. 나머지 뭐는 전부 다 흰 구름이 소재 산업 전체와 일반 기기가 흰 구름이고, 나머지는 전체가 다 햇빛이 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책 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산업 기반 유지 및 구조조정 대책입니다. 뭐냐면은 이 아직도 코로나19의 영향이 다 안 끝났고 기업들이 어렵기 때문에 당분간은 유동성을 공급한다든지 수요를 촉진해 준다든지 고용 유지, 탄력적 노동 정책, 수출 시장 개척을 위한 통상 정책 등 산업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대책이 여전히 필요하다. 내년에도. 다만 동시에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주요 산업 부분에서 이제 인수합병이나 매각, 대형화, 전문화, 비수익 사업의 정리, 신산업의 진출, 이런 것들이 막 구조 개편인데요. 이런 기업들이 이런 구조 개편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게 한 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신산업에 대해서도 신산업, 우리가 산업이 구조조정을 해 나간다는 것은 기존에 있던 산업이나 산업의 구조를 그 자체 내에서 산업 내 구조를 고도화하고, 그 다음에 신산업으로 자꾸만 나가도록 신산업을 육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거는 기존 산업 내의 구조 고도화에 필요한 정책들을 말씀을 드렸고, 이제는 다음으로는 신산업 창출을 위한 대응 전략도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신산업에 대한 선제적 투자를 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걸 하려고 그러면 시장을 확보해줘야 되겠죠, 기업들이. 그래서 그런 시장을 위해서 그 수요 확산을 위해서 보조금을 해준다. 예를 들어서 이제 미래차 같은 거, 뭐 수소차라든지 전기차 같은 거는 우리가 살 때 구매 보조금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 보조금을 좀 확대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차세대 제품을 개발하려고 그러면은 연구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런 연구개발 중에는 기업만이 누리는 것도 있겠지만 그 연구개발 과정에서 다른 기업들이나 혹은 다른 상품으로 파급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정부가 그런 연구개발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좀 해줘야 된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산업이 빨리빨리 육성이 되고 창출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게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 코로나19 미중 갈등, 코로나19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GVC, 즉 글로벌 가치 사슬이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런 글로벌 가치 사슬의 변화, 그거가 방향이 뭐냐면 중국 의존도가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국이 중국에 투자되어 있던 부분을 자기 나라로 가져가거나, 아니면 그 리쇼어링이라고 그럽니다. 자기 나라로 가져가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로 가져가는데, 그걸 우리가 차이나 플러스 원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이나 플러스 원 이렇게 할 때 그 원에는
아세안, 베트남이라든지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이런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신남방 국가뿐 아니라 한국으로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국에 진출해 있던 우리나라 기업들도 우리나라로 다시 이제 복귀를 시키고자 하는 이런 이 정책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 글로벌 가치 사슬이 변화하니까 중국 의존도를 줄여야 된다. 그러면은 그 대신에 국내로 그거를 리쇼어링을 해보자. 그 유턴이죠. 그 다음에 이 어떤 물건을 만들려고 그러면 우리가 일본의 수출 규제에서 봤듯이 우리 물건을 만드는데 필요한 소재나 부품이나 장비 이런 것들을 다른 나라에서 생산해서 수출 규제해버리면 우리가 못하니까 그런 부분 소재 부품 장비 등에 대해서 국산화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산업 생태계를 좀 더 강건화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경제 산업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찬 강연해 주신 장지상 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자리하셔서 마이크는 두고 오셔도 됩니다. 네, 이쪽으로 자리하셔서 저희 댓글창에서 나온 질문들 좀 같이 여쭤보면서 말씀 듣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먼저 그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강연에서 말씀해주신 대로 반도체 업황이 올해도 상당히 좋았는데요. 이런 메모리 반도체 업황 개선이 내년에도 이어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아마 내년에도 계속 그런 식으로 이어질 걸로 보이는데 다만 이 메모리 반도체라는 이 자체가 굉장히 이게 불확실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가격도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해서 딱 부어지게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아까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나 2차 전지나 정보통신기기 이 부분은 내년에도 계속 호조세를 이어갈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호조세를 이어갈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그 근간에는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그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이 정보통신기기에 그거 다 들어가는 거죠. 그게 예를 들면은 그 우리가 그 뭐 쓰고 있는 휴대폰이라든지 뭐 이런 데 다 들어가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그 반도체 그 수요는 어디 있냐면은 그 데이터 센터입니다. 데이터 센터에 그 지금 비대면 산업이 계속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런 그 플랫폼 사업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데이터를 기본으로 해서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야 되고 그런 걸 자꾸 정설을 해야 되거든요. 그거 정설하는데 엄청난 메모리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거죠. 예. 네, 댓글창에서 저희 해운업황 관련해서도 질문을 주셨는데요. 요새 컨테이너 관련 해운업은 상당히 화랑인데 벌크선 관련 해운업은 반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질문이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사실 뭐 해운업에 대해서는 그 우리 산업연구원에서는 해운업은 사실 잘 연구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류기 때문에 해운업은 주로 이제 그 부산에 해양연구소가 있습니다. 따로 네. 거기서 이제 주로 하는데 그 해운업이라고 하는 것이 그 수요하는 게 이제 조선이잖아요. 그래서 조선을 보면은 지금 뭐 앞으로 이제 물동량이 늘어날 거고 이렇게 하는데 해운업은 근데 벌크선 해운업 관련해서는 제가 딱 부러지게 무슨 이야기를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지금 조선을 보면은 사실은 그 VLCC 같은 거 큰 그 대형 컨테이너 선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주문은 많이 들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우리 LNG 운반선 이런 거는 주문이 뭐 이제 앞으로 많이 들어올 것 같고. 근데 벌크선에 관련해서 해운업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마 질문해주신 분은 이제 질문해주신 분의 의도를 생각을 해보면 벌크선이 주로 이제 광물 관련이니까 인프라 투자가 늘고 그러면 또 벌크선 관련이 또 업황이 좋아지지 않겠느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셨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우리 산업연구원에서는 해운업에 대해서는 뭐 조선업을 저희들이 연구하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일부 뭐 회원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뭐 살펴는 보지만 본격적으로 그거에 대한 연구는 하지 않습니다. 네. 그 앞서서 반도체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지금 증시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수출 업종들이 차화반이라고 많이 꼽잖아요. 자동차, 화학, 반도체. 그래서 반도체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주셨고 화학 업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다면 내년에도 이런 업황 개선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업황 개선 지금 수출이 사실 아까 뭐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10.8%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 절대 수준을 놓고 보면은 이게 그렇게 2019년 수준으로 회복되는 건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 작년에 워낙 많이 그 떨어졌기 때문에. 예. 화학의 경우에 코로나 때문에 반짝 수요가 있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뭐 분석들도 그런 것도 하시거든요. 있죠.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화학 부분은 장기적으로 봐서 석유화학 부분은 사실 이제 그 납타를 분해해 가지고 뭐 이렇게 만드는 건데 여기 지금 그 이산화탄소 배출 때문에 이거를 해결하는 쪽이 지금 뭐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장기적으로 봐서 이산화탄소에 대한 규제라 이런 게 많이 심해지면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무슨 그 바이오 뭐 화이트 바이오라든지 뭐또 뭐라고 바이오를 이용한 뭐 이게 저 납타를 바이오로 이제 대체하는 뭐 이런 기술 이런 걸 개발을 해야 되는데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우리가 그린 뉴딜하고 관련해 가지고 보면 이산화탄소 배출이 우리나라 전체 배출이 100이라면은 우리 제조업에서 배출하는 게 한 50에서 60쯤 됩니다. 물론 60까지는 안 넘지만은 근데 제조업에서 배출하는 거에 또 한 반 정도가 철강하고 정유 석유화학입니다. 근데 이게는 사실 줄이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CO2를. 왜냐하면은 공정 자체에서 그 CO2가 배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사실 이 그린 뉴딜하고 관련해서 우리가 이런 그 우리 지금 이 철강이나 정유 석유화학이 우리나라 12대 산업 중에 하나거든. 이거 세계거든요. 그러면은 이거가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 큰데 이거를 정말 빨리 그 CO2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기술 개발을 해야 되고 그 기술 개발에 정말 정부가 상당한 지원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 산업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뭐 특히 철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뭐 중국이 엄청나게 투자를 해가지고 국제 세계 시장 전체가 지금 공급 과잉 상태에 있고 이래서 상당히 어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화학 업종에 대해서는 코로나의 기저 효과 때문에 반짝 상승하는 효과가 있겠지만 큰 트렌드에서 보면 조금 부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네. 예. 저 마지막으로 질문을 한 개 드리면 내년에도 이제 원화 강세 그리고 달러 약세가 이어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국내 수출과 생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원화 강세는 어차피 원화가 강세되면 수출에는 마이너스죠. 뭐. 수출에 마이너스가 되면 생산도 마이너스가 됩니다. 환율은 뭐 어차피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지금 이제 그 환율에 맞추어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관건이겠죠. 우리가 경제가 좋아지면은 우리나라로 외국 돈이 많이 들어오고 수출이 많이 되고 이러면은 또 환율이 또 올라가 우리 원화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원화 가치가 올라가면은 상대적으로 또 수출이 어렵고. 그러니까 수출 부분은 역시 뭐 원화 때문에 그 원화가 강세가 이어지면 수출의 타격을 보고 대신에 수입품들이 경쟁력이 높아지죠.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우리나라에 있는 그 생산 업체들한테는 수요 시장이 줄은 거니까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뭐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마지막 정도 슬라이드에 원장님께서 보여주신 것의 수출 업황은 내년 수출 업황은 아마 다들 업종별로 긍정적으로 예상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그때 환율은 어느 정도를 가정하고 수출이 좋을 거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 연간으로 1,110원 정도로 예상을 했나요?
아까 원달러 환율을 네. 연간으로 1,110원 정도 했었는데 상반기는 1,090원, 하반기가 이제 좀 올라가지고 하반기가 조금 이제 원화가 약세가 된다 이런 이야기죠. 1,130원 이렇게 예측을 하고 그걸 기준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 정도 환율 수준에서는 우리나라 수출 내년 수출 전망은 긍정적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예. 네, 지금까지 수고해주신 장지상 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저희 이제 점심 시간이죠. 네, 저희는 잠시 식사하시고 오후 1시 반부터 다시 세션을 진행을 할 텐데요. 다음 세션은 안동현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님의 2021년 대내외 금융 자본시장 전망으로 1시 30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세요.